오늘도 절세 티타임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민입니다. 오늘 절세 티타임에서는 ETF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주식 ETF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ETF 역시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과세 체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ETF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의 세무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원유 ETF, 금 ETF 이런 식으로 ETF와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업무를 하실 때 ETF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요즘에 이제 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ETF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ETF 투자를 하시면서 ETF를 내가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네, ETF를 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ETF는 국내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ETF는 세법에서는 두 가지로 보아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다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류에 따라서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ETF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실 때 증권거래세가 매도가액의 0.25% 붙거든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이 이유는 펀드 과세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표를 보니까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ETF 그리고 기타 ETF에 동일하게 배당소득세가 15.4%씩 과세가 되고 있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ETF는 분명 비과세인데 국내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가 역시 15.4%가 부과가 되고 있네요. 표를 정확히 보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식형 ETF와 그 기타 ETF 과세 체계가 다르고요. 또한 주식형 ETF는 비과세되는 반면에 기타 ETF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세무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상장 주식을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타이거 200 같은 주식형 ETF의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이것도 고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타이거 200과 같이 주식형 ETF의 경우에 주식처럼 거래가 되다 보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인지를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제 정확한 대답은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ETF는 펀드 과세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일단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늘 대주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대주주와 소액 주주를 나누는 기준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네, 금액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지분율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상장 주식의 대주주 판단은 금액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말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다면 대주주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주식형 ETF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해당되나요? 네,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형 ETF의 종류에는 타이거 200, 코덱스 200, 킨덱스 200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ETF를 기타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ETF는 담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파생형, 채권형, 해외형, 원자재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생형은 타이거 레버리지 등이 있고 원자재형은 타이거 원유 선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파생형 ETF, 또 원자재형 ETF 같은 기타 ETF에 해당이 된다면 매매 차익이 전부 배당 소득으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네, 배당 소득으로 전부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기타 ETF를 매도하고 나면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되실 텐데요. 이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표 기준가의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매매 차익의 상승분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4%가 부과되는 게 전부인가요? 분배금이나 혹은 매매 차익으로 이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 과세되는데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익년 5월 말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투자자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지인이 레버리지 ETF에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수년간 수익을 봤는데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또한 기타 ETF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차익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아마 매매 차익은 발생을 했어도 과표 기준가 차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여서 과세가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그 지인분께는 과표 기준가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과표 기준가 산정을 할 때에 레버리지 ETF가 주로 투자하는 상장 주식이나 장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이 없으셨을 거라고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과표 기준가 차익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과표 기준가가 약자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 표준 기준 가격의 약자를 과표 기준가라고 부릅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에 그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TF의 경우에는 이 과표 기준가를 별도로 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지점 직원들을 통해서 과표 기준가 차익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역시 미래에셋 대우에서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해외 상장 ETF는 세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해외 주식 투자에 강한 저희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도 해외 상장 ETF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국내 세법상 해외 상장 ETF는 국내 상장 ETF와는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하단을 보시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인별로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인 22%, 지방소득세 포함된 세율이고요. 이 22%를 곱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주식 ETF와는 다르게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ETF에 투자할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절세할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인데요. 이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운용 지시를 통해 ETF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계좌 손익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운영하면 수익 발생 시점에서 과세되지 않고 향후 연금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3.3에서 5.5%의 저율 과세될 수 있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절세 티타임에서는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좌 손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게 했지만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세금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세무 전문가를 많이 찾아주시는 거겠죠. 그래도 저희 미래에셋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 주신다면은 세무 전문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그리고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내용인 만큼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미래에셋대우 스마트머니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